모셨고요. 이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위원님이 꼽아주신 특징주들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역시나 LG에너지솔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 측에서 전기차 확대의 속도를 좀 줄이고 있죠. 국내 배터리 업계의 셈법이 더욱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가 전기차 개발을 취소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과의 계약도 해지했고요. 오늘 이 소식의 영향을 좀 크게 받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앞서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핵심적인 부분 브리핑을 좀 앵커께서 해주셨는데요. 내용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은 오늘 뭐 전기차 관련주들, 뭐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에너지 솔루션 관련돼서 뭐 누구보다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포드와 이제 9.6조, 이제 9조 6천억짜리 배터리 공급 계약을 해지를 했다. 작년 10월 15일 날 정확히 이제 공시가 나오면서 계약이 됐던 부분이 시장에 알려졌는데 오늘 그 부분이 이제 해지가 되면서 시장에 2차 전지 진영 전체에 굉장히 큰 어떤 악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포드는 왜 이 계약을 해지를 했나? 그 부분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이제 픽업 트럭 위주로 많이 파는 기업이죠. 굉장히 큰 픽업 트럭 있죠.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전기차 관련 모델도 하나 취소를 했고 이제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위주였었는데 전기차 쪽이 앞으로 이제 어떤 뭐 성장이나 이런 부분이 좀 힘들 거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는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미국 기반 자동차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전기차 수요가 미국에서 둔화가 되고 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럼 보조금 축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조금 축소는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은 없고 실질적으로는 전기차 의무화 폐지가 실질적으로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항상 이제 전기차만 나오면은 이런 말씀 꼭 드리는데 우리 전 세계 자동차 기업 중에 테슬라를 빼놓고 전기차를 만들고 싶어하는 자동차 회사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유럽 쪽에서의 규제, 그다음에 유럽이 원래 2035년 이후서부터는 전기차 말고 내연기관 자동차는 신차 판매를 금지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한 발짝 뒤로 좀 물러났었죠. 자, 그럼 LG엔솔 입장에서 살펴보면 기사에 나와 있는 대로 최근 매출의 28%를 해당을 한다. 이게 이제 최근 매출의 28%지만 이게 굉장히 단연 계약이고 5년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 1년으로 쪼개면 2조 원 정도인데 2조 원도 사실 적은 건 아니죠. 이 부분들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오늘 주가 하락을 저는 설명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잠시 뒤에 차트를 보면서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네. 지금 현재 전기차 진영 뭐 양극재 마찬가지고 셀 마찬가지고 이런 쪽이 전기차 때문에 올랐냐라고 했을 때는 전혀 아니거든요. ESS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차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어떤 이 전기차 진영들의 주가 상승을 이제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차트 잠깐 보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왜 오늘 하락이 조금 어이가 없는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잠깐 잡아주시면 파란색 원이 표시가 돼 있고 밑에 이제 화살표 표시가 돼 있을 텐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정확히 2024년 작년이죠. 작년 10월 15일입니다. 이 날이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드가 9조 6천억짜리 계약을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공시를 한 날인데요. 네. 이날 만약에 주가가 스타트를 끊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오늘 하락은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0월 15일 날 24년 10월 15일 날 주가 흐름이 사실 오른 게 없거든요. 그 다음서부터 계속 좀 약간 평이한 흐름도 보여줬고 계속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재료로 인해서 올랐다라고 하면은 정말 심플하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내리는 거 설명이 되지만 이 포드와의 계약으로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떨어진다라는 것은 조금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전기차의 흐름들은 어떤 ESS의 흐름으로 오른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하락은 조금은 좀 시장에서 어떤 팩트 기반으로 봤을 때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하지만
만약에 LG 에너지솔루션의 분위기가 좋고 이렇게 10월 달처럼 상승 기조에서 이러한 계약 해지가 나왔다라고 하면 오늘과 같은 큰 하락은 제가 봤을 때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고 조금만 어떤 그 노이즈에도 큰 하락이 나온다라는 것은 어떤 시장이 좀 약간 약세장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약세장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강세장과 약세장을 나누는 가장 강력한 어떤 근거는 무엇이냐면 강세장에서는 악재가 묻히거든요. 그리고 약세장에서는 호재가 묻히는데 이렇게 악재, 뭐 큰 악재라고 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8% 이상 떨어질 악재라고 보지는 않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 시장의 2차 전지 쪽에 많은 좀 노이즈를 갖다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생각보다는 좀 덜 터지죠. 만약에 오늘 하락을 이용을 해서 다시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반등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아마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을 텐데 생각보다는 거래량이 안 터지는 걸 봐서는 이제 당분간은 조금 더 밑방향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섣불리 좀 저점을 잡아봐야지라는 매매보다도 반등을 확인을 하고 일단은 진입을 하는 것을 좀 권해드리는 부분들이 이제 합리적인 전략으로 좀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이슈를 좀 더 점검을 해봤는데 상승 재료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하락 재료로 이렇게 반영이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좀 불안하고 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고 접근하는 전략을 알려주셨으니까요.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볼까요? 네, 현대무벡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5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 오늘은 현재 구간 6% 이상 상승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물류 자동화 전문 기업으로 시장의 관심을 꾸준히 받아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현대무벡스 이제 로봇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일단 시장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가장 좋은 섹터가 로봇 관련주들이죠. 제가 이제 기업 이름은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현대무벡스와 같이 거론이 되는 기업이 있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1조 5천억 내외로 두 기업의 시가총액이 똑같습니다. 근데 한 기업은 매출이 300억에 흑자를 낸 적이 없어요. 계속 적자입니다. 매출이 300억. 근데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3천억에 2, 300억 정도 꾸준한 흑자를 내고 있는데 두 기업의 시가총액이 지금 1조 5천억 내외로 굉장히 좀 비슷하죠. 현대무벡스의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저 기업 매출이 10분의 1밖에 안 나오고 적자인데 우리 현대무벡스와 시가총액이 똑같다라는 어떤 좀 약간 불합리한 부분들도 있는 게 바로 현대무벡스인데 로봇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실적은 가장 좋죠. 현대무벡스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물류센터에서 보는 이제 물류 자동화를 해주는 부분들이 가장 크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AGV, AMR이라고 해서 이제 바닥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떤 물류를 이제 자동화 시켜주는 그런 로봇도 하기 때문에 이제 로봇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매출 구성을 보면 이제 물류 자동화가 한 70%가 좀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하루에 한 번씩은 아마 두 번씩은 경험을 하실 텐데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지하철 이제 승강장, 세이프티 도어 이 부분이 한 20%. 나머지가 이제 IT 솔루션 부분인데 일단 물류 자동화 부분 제가 항상 현대무벡스를 과거에 한번 관심주로 드리기도 했었고 이제 몇 번 정도 다뤄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무벡스 입장에서는 뭐 쿠팡이나 아니면 뭐 이런 물류 기업들이 이 물류센터를 많이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쿠팡의 물류센터도 현대무벡스가 지금 현재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얼마 전에 이제 한국콜마죠. 한국콜마 이제 500억이 넘는 559억짜리 물류 자동화 설비도 공급 계약을 하긴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내년에 오히려 실적을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현대무벡스 같은 기업들은 실적을 볼 때 먼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수주 잔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현대무벡스가 수주 잔고를 지금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가 이제 다음 분기 그 다음 해까지 이제 실적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한데 네. 정확히 이제 수주 잔고가 얼마다라고 이제 나와 있지는 않긴 합니다만 시장에서는 올해 이제 하반기에 수주 잔고가 좀 약간 회복이 되고 내년까지 이어진다라는 어떤 언론 보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내년까지 어떤 실적 성장이 계속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사실 현대모백스가 이제 수출, 그러니까 해외 진출이죠. 해외 진출 쪽에서 우리가 보통 퀀텀 점프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급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을 수치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24년도에 이제 헝가리 법인을 만들고 나서 해외 쪽 진출, 이제 수출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190억에서 한 880억까지 뭐 거의 한 4배 정도, 3배, 4배 정도 이제 해외 쪽 수출이 굉장히 늘었다는 부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 이제 로봇 모멘텀도 끼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적만 보더라도 일단은 올해 4분기 그다음에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견조한 좀 흐름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만약 시장이 좋았으면 이런 이제 현대모백스의 최근의 흐름을 만족할 만한 부분들은 많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주주된 입장으로서 네.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데 이렇게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구나라고 이제 안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파란색 선의 기관은 최근에 좀 약간 플랫한 흐름이죠. 12월 초에 매수가 들어오고 나서 최근에 특별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매도가 거의 다 빠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오버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나올 수 있는 물량이 거의 다 팔았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매수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로봇 테마, 그 다음에 실적으로 26년도 4분기,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 흐름을 한번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의 흐름도 좋았지만 앞으로도 실적 성장세 나타날 것으로 또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오늘의 포착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FST를 한번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밤사이에 이제 마이크론 호재가 우리나라 반도체 진영 쪽에 이제 어떤 주가 흐름을 견인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안에서 반도체가 오늘 안 좋은데 FST가 반도체 진영 쪽에서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라이벌이 있다라는 것은 그 굉장히 좋은 거죠. 서로 이제 어떤 연구 개발이나 기술을 이제 발전시키는데 어떤 서로 힘이 되니까 FST는 SNS텍이라는 기업과 이제 경쟁을 하는 기업이죠. 이제 펠리클이라는 부분과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두 기업에 모두 투자도 하고 이제 기술 개발도 같이 하는데 일단은 EUV 이제 극자외선 부분에서 FST가 조금 더 앞서 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토마스크 이제 펠리클 전문 기업이죠. 이제 온도 제어 장치도 만들긴 합니다만은 이 펠리클이 무엇이냐면 정말 간단히 설명드리면 하나에 한 3억 정도 되는 이제 포토 마스크, 한마디로 이제 반도체 설계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설계도가 그려져 있는 포토 마스크 하나에 한 장이죠. 한 장에 3억 정도 하는데 너무 비싸니까 그걸 보호해주는 보호 장치가 필요하죠. 일단 과거에 어떤 DUV라고 얘기하는 심자외선 같은 경우는 한 장에 이제 몇 천만 원 정도 했었었는데 이 펠리클이 EUV 공정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비싸져 한 장에 한 1억 정도 하죠. 그거를 이제 삼성전자와 같이 개발을 해서 처음에 이제 어디에 이제 들어가냐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모로 좀 크로스 체크를 했습니다만은 갤럭시 26 이제 지금 25죠. 26에 이제 엑시노스 2600이 이제 탑재가 될 텐데 그 파운드리 공정에 FST 그 펠리클이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FST 실적이 굉장히 퀀텀 점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냥 간단하게 초등학교 산수를 한번 해보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노광기 EUV 장치가 ASM에서 산 게 50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50대에 이제 이 펠리클이 한 장씩만 들어가도 사실 50억입니다. 근데 그게 뭐 1년에 몇천 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엑시노스 2600에 이제 FST의 이 펠리클이 성공적으로 이제 쓰이고 어떤 삼성전자에서 만족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내년도에 FST의 어떤 실적이 굉장히 좀 뭐 퀀텀 점프 쪽으로 담보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리를 좀 하면 EUV 그 펠리클 쪽에서 라이벌 기업보다 조금 더 한 발 좀 앞서가는 느낌을 시장에서 주고 있고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정적으로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는 상당히 좀 좋은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차트 이제 오늘 반도체 진영 쪽에서 FST 정도 흐름을 보여주는 기업은 사실 몇 개 없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거래량도 좀 늘고 있는데요. 매수 가격은 지금 현재 29,500원인데 그냥 3만 원 이하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목표 가격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4만 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그냥 눈에 딱 보이는 자리죠. 직전 저점인 26,000원 정도를 한번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착 종목 FST로 살펴봤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고맙습니다.